안녕하세요.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사는 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 또한 일상에서 걱정이 많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나를 위하여 마음 공부, 멘탈 케어하는 느낌으로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민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자신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내 성격은 왜 이럴까 자괴감이 든 적이 있나요? 예민한 성격은 여러 가지 성격 중 하나의 특징일 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보완하여 살아간다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변 환경의 변화나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이 풍부하며 세부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자존감이 낮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하고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예민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불편한 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나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화불량, 불면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민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비하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나 냄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타인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민함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한 점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잘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파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감정의 변화를 더 세밀하게 느낍니다. 이런 감정의 파도를 부정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 크산티페가 크게 화를 내며 물을 끼얹고 말았죠. 소크라테스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번개가 치면 비가 오기 마련이지. 그는 아내의 격한 반응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감정의 폭풍을 우아하게 피해갔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단순함과 쾌락을 추구했던 철학자였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좋은 친구와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늘 말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감정의 파도를 잘 가꾼 정원처럼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명상록에 자주 감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내일도 다시 오늘이 되니까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은 불안과 걱정이 과도하게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경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의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깊은 명상 후에 감정의 폭발을 경험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르다가 깨달음을 얻은 그 나무 아래도 바람이 불었지만 나무는 굽지 않고 흔들렸을 뿐이다.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그의 가르침은 언제나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도가 철학자 장자는 감정의 자유로움을 추구했습니다. 한 번은 큰 상실을 겪고도 그는 평화롭게 대처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는 바람과 함께 춤을 춘다. 내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로우니까. 둘째, 자신의 한계 설정하기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지나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퀸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권력을 지키는데 능숙했습니다. 왕관을 요구하는 귀족들에게 그녀는 단호하게 내 왕관은 내 머리 위에만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경계 설정은 엄격했지만 항상 그녀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과 내가 스스로에게 할당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회로부터의 압박과 기대를 벗어나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월든 연못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고 관찰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의 길을 가라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모차르트는 음악 연습 중에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음악 연습하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며 그 누구도 이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소통의 기술 향상하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자주 오해를 받거나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의 기술을 향상시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갈등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자주 편지를 썼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정치적 라이벌에게 화가 나서 분노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결코 보내지 않았죠. 링컨은 이 편지를 안 보내는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감정을 조절하고 더 나은 소통 방법을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예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유명한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질문을 통해 대화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하도록 유도했고, 어느 날 그는 제자에게 너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는 대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고민해야만 했죠.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통찰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재치와 유머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연설 중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다가 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재빨리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라고 덧붙여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의 소통 기술과 위기관리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명확함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다면 그들이 깨어 있을 때 말하라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의 농담은 소통에서 명확성과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넷째, 긍정적 자기 대화 유지하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비판은 예민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장점과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끝에 자신이 잘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자기 개발 전문가인 쇠드 햄스테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로 실패를 단순히 또 다른 학습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언어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커 종종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 나는 천재이며 이는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칠의 자신감은 그의 리더십과 연설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은 자신의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나는 약한 여성의 몸에 강한 왕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군주로서의 강인함을 강조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싶어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받기도 하지만 예민한 성격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주변 환경의 변화나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섬세한 감각은 예술이나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집중력이 높습니다.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높은 집중력은 업무나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민한 사람은 창의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더불어 예민한 사람은 감정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건강한 한계를 설정하며 소통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위에 나온 이야기들을 일상에 적용하셔서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